선생님, 세입자가 신을 모신 것 같은데 야밤에 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신을 될까요? 혹시 신을 받고 무당 일을 하다가 손님이 없어서 폐업을 하면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궁합이나 사주 보려면 실제로 태어난 날과 법적인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 어떤 걸 우선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선생님, 세입자가 신을 모신 것 같은데 집안에 신당처럼 차려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신주 딴지도 있고 종이 모자 이런 것도 있는데 야밤에 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신을 될까요? 불사. 얼마나 그거 하면은 그거를 치우지를 못하고 야밤도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집 주인 입장으로 이건 청청하늘의 날벼락이잖아요. 청청하늘의 날벼락. 참 창피해요. 나도 신을 모시고 있지만 그거를 다 내비두고 도망갈 정도면 신을 모시지 말았어야지. 어느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말았어야죠. 본인 당시 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급급하고 다급하면 그거를 냅두고 도망을 갔겠습니까? 야밤도주를 했겠습니까? 근데 치우는 게 문제실 것 같아. 그냥 치우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내비두고 방을 그냥 계속 거기다가 그걸 내비두고 있기에도 아닌 것 같고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 쪽으로 전화번호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몇 통을 좀 하세요. 받든 안 받든 증거는 남기셔야 될 거 아니야. 몇 통을 하셔서 증거를 남기시고 경찰서나 뭐 이쪽으로 의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안 걸려야 되니까. 그리고 치우는 거는 쉬워요. 주인께서 모신 게 아니고 그 위에 딴 사람이 모셨다가 냅두고 도망갈 때는 이미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 신도 없고 호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치우시는 거는 청소하시는 분들 불러서 정리해도 되고, 또 쉽게 치울 수 있는 거는 불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사. 무속하는 사람들 접해서 물건 파는 불교사라고 있어요. 불교사를 통해서 거기 있는 물건을 얼마를 주시고 정리를 해달라면 아마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망을 가면서 그 앉아있던 신이나 잡신이나 허주나 빙의들은 그 여자를 다 따라갔습니다. 다 따라가고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치워야 될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소업체 불러가지고 치우셔도 상관없다는 거. 단 치우기 전에 경찰서나 어디 가서 알아보시고 이걸 건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요새는 하도 험악한 세상에 대해서 지가 내비두고 도망갔는데도 치운 다음에 왜 치웠어요 댓글 걸고 들어오는 이런 시대니까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게 이렇게 어차피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이 배에서 치우시면서 내가 나쁜 액땜을 오늘 이걸로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선생님이 이제 신의 길을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겠지만 이런 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하다가 태송하는 거는 제가 많이 해주는데 야밤도주를 해가지고 이 신달을 내비두고 갔다라는 거는 한 번도 치워준 목도 없고 저는 듣는 것도 처음이에요. 신이 어떤 장난감도 아니고 이 어른들이 얼마나 무서운 어른들인데 참 세상이 말세네. 그죠? 세상이 말세야. 선생님 파묘를 보고 이것저것 영상을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신을 받고 무당 일을 하다가 손님이 없어서 폐업을 하면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손님이 없어서 무당 일을 계속 해야 하나요? 근데 이제 목구형이 포도청이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뭐 신도 모시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볼 때는 제자가 없는 신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신의 연금이 좋고 아무리 도술이 좋아도 제자가 없으면 그 술법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자는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돈 벌러 가야죠. 먹고 살아야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고춘자가 일이 없으면 나도 아르바이트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이라도 사야 되고 기름이라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못 손댔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가볍게. 신이 장난감이 아니잖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신이 아니잖아.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모세요. 모셔놓고 벌면서 또 헤쳐나가다 보면 또 손님 오면 손님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절실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원 중인데 눈에 귀신이 보여서 편히 잠을 못 잡니다. 바닥과 벽면, 천장, 커튼 여러 곳에서 형상으로 나타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귀에서 소리까지 난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 없고 계속 괴롭힙니다. 퇴원하려면 20일 정도 소요된답니다. 문자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직접 모셔서 아내를 돕고 싶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간절하신 분 같은데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 수술을 하시면서 몸도 쇠약해졌지만 어떠한 나쁜 기운이 조금 비친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좀 안 좋음을 잃은 경과가 좀 나오는 분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좀 이렇게 어떠한 비방도 하고 또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해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러 가실 때 환자분 자체가 겁을 먹고 들어가시는 데다가 또 수술하고 나서 몸도 많이 쇠약해졌는 데다가 깨어나면서 자꾸 헛기 보인다는 거는 비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이라도 너무 쇠약해지면 좋지 않는 기운이 덮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분 팬티, 브라자, 양발 요래 세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서 그 환자분 이제 머리 위에서부터 좀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닦아서 까만 비누에 넣어서 그렇게 좀 먼 곳에다 갖다 좀 버리세요. 버리시면 아마 간단한 비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진단을 정확하게 안 해봤기 때문에 다 100% 된다 안 된다라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도움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그렇고 우리 또 대주분도 그렇고 인생이 이렇게 고비가 있어요. 산도 왜 작은 산 큰 산이 있듯이 산을 올라가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로 지금 아프셔도 반드시 딛고 일으키실 거예요. 부인도 그런 깡기가 있으신 분 같고 또 대주님도 이만큼 노력을 하시고 댓글까지 남기는 거 보면 간절함이 있으시잖아요. 간절함이.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꼭 하늘에 닿을 거고 꼭 어떠한 분 신의 어른이 들어주실 거니까 절대 지치시면 안 돼요. 지치시지 말고 반드시 소생해서 두 분 손잡고 가정에 웃음꽃이 필 거니까 절대 지치면 안 돼요. 지치는 거는 지는 거야. 지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용기 내시고 웃으면서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본인 자신이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자식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세요 하고 알리면 그 어른들이 들어줘요. 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댓글을 남기겠어. 댓글 남겨준 만큼 희망의 글도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셔. 어머니 요번 하나는 또 이제 또 좋은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뭡니까? 3년 4년 전에 통화로 점을 보다가 아기가 간절했던 저에게 12월에 삼신이 보이신다고 하여 정말 12월에 아이가 생긴 걸 확인했어요. 지금 무슨 점사를 봐야 하나 고민을 좀 해보고 또 예약을 선생님께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 선생님한테 점을 잘 못 봐서 상황을 까먹고 있었는데 계속 생각이 안 나서 답답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묘 덕에 선생님이 기억이 났어요. 정말 고마운 영화입니다. 잊으면 안 되지.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어. 하도 많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점을 보다 보면은 삼신이 왕래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직접 내가 겪어본 일인데 어떠한 우리 집에 다니는 신도분의 자손인데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가 안 돼서 실험관 얘기를 한 8번 정도 했거든요. 했는데 아기가 안착이 안 되는 거예요. 8번을 해도. 그런데 어느 날 초하루 날 우리 법당에서 이제 초하루 날이면 신도분들이 오니까 초하루 날 내가 왔는데 그 집 친정 엄마를 보고 네가 우리 손주 이제 이다영 아들입니다. 네가 우리 손주를 데리고 와서 좀 키워줘라. 그러면 네한테도 좋은 경사가 한번 날 것이다. 그러면은 해야죠 하고 우리 손주를 데려가서 불과 한 2,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자연으로 아기가 들어섰었어요. 우리 손주를 키워준 어른이 그 외손녀하고 우리 손주하고 불과 몇 달 사이인데 둘을 같이 키웠어요. 같이 키워서 5살까지 같이 키워준 일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삼신 할머니라는 분이 보일 때가 있어요. 시험관 얘기를 해도 삼신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품고 있어야 시험관 얘기가 안착이 돼요. 물론 의학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의학으로 어떤 남자의 정자를 여자의 애기 집에다 갖다 넣어주는데 그게 삼신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 있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마련이 될 때는 삼신 할머니라는 분이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이 애기 씨가 안착이 되면서 애기가 자리를 잡고 부모님 배에서 커서 무사하게 태어날 수 있는데 이 지금 상담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파묘 때문에 고춘자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서 이제 댓글을 주시니까 이 또한 감사한 거지. 잊지 않고 잘 클 거예요. 훌륭하게 키우고 행복한 가정, 가족, 또 어떤 보금자리 여기서 절대 이탈하지 말고 잘 키우셔서 훌륭한 아이 만드세요. 알았죠? 너무너무 축하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파묘라는 영화를 보고 선생님을 알게 되어 다양한 컨텐츠를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진짜 궁금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사주대로 살게 되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원숭이띠 여자들은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나서 화개살, 고란살이 있는 건지 선생님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뭐 하계살, 뭐 간제살, 뭐 이렇게 그 무슨 살 여러 가지가 이 원숭이 띠라고만 다 있는 거는 아닌데 다른 띠래도 자기가 태어난 날이나 또 태어난 일진이나 또 태어난 그 시나 여기서도 그런 살을 갖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주팔자라고 있잖아요. 사주팔자. 어른들 말씀이 여자가 여러 번 시집을 가니까 팔자를 잘 곤치더라. 팔자를 곤쳐서 가니까 좋은 데도 있더라는 소리가 나는데 사주는 못 바꿔요. 사주는 내가 태어날 때 갖고 나왔는 사주는 평생을 가져가는 거니까 팔자대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거는 딱히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주를 좋아도 팔자가 나쁘면 또 여기서 칠 수가 있고 팔자는 좋은데 사주가 나쁘면 또 칠 수가 있으니까 딱히 그걸 가지고 무속인들이 어떻다라는 답을 내놓기에는 참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단지 이제 본인 원숭이띠라니까 원숭이띠는 보편적으로 여자분들은 많이 움찔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많아요. 신경적인 고통보다가 육체적인 고통이 많고 잔잔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드실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 즐기고 넘어가시면 오히려 또 덕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이 움직거리다 보면 먹을 것도 많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한번 뛰어보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냉동 설비 일을 하는데 2년 전쯤에 산속에 불법으로 냉동 창고 설치한 게 주민민원이 들어와서 그 냉장 창고를 해체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해체 작업을 했는데 냉동 창고를 해체하고 나니 창고 아래에 커다란 구렁이가 알과 함께 있더군요. 사장님께서 무속신앙에 관심이 많은 분이셔서
일하면서 마시던 막걸리를 종이컵에 담아 구렁이 앞에 내놓은 뒤 집을 치워 죄송하다고 비셨는데 그때 같이 일하던 일용직 아저씨가 구렁이한테 소주 같은 맑은 술만 내놔야 한다고 하던데요. 사장님은 갸우뚱하면서 그런 말 못 들어봤다고 하시면서 소주가 없어서 죄송하다고 비셨는데 이럴 경우 어떤 부분이 정확한가요? 그거는 참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그 도량에 지신이라고 보면 돼요. 터주기. 더군다나 알을 품고 있는 구렁인데 치우면서 사람 눈에 띄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고를 때는 소주든 막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주인께서 놓고 술을 한 잔 따로 놓고 그렇게 죄송하다고 알렸다 하니까 그분이 큰 법사님입니다. 진짜 큰 법사고 큰 박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해가 없어요. 구렁이도 보이는 것도 위험수인데 알까지 품고 있는 거를 보는 거는 아주 위험수인데 그러니까 술이라도 한 잔 벗어 아마 그 구렁이가 지자리를 찾아서 다른 웅덩이를 파고 알을 데리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주든 막걸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는 그런 식으로 행위를 하시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잘하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평소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요즘은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만 예전에는 제때 출생신고를 못해서 늦은 날짜에 출생신고를 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쭙니다. 궁합이나 사주 보려면 생년월일과 생시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태어난 날과 법적인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 어떤 걸 우선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태어난 날이 중요한 거예요. 법으로 올려놨는 생년월일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근데 이제 몰라서 태어난 날을 몰라서 법적으로 올라간 날짜를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태어난 날짜가 아신다면은 그게 원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궁합을 보시면 되고 그걸로 사주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키우던 반려동물이 있었는데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참 몸살로 며칠 앓고 있다가 갑자기 밤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니 몇 시간 이후에 반려동물이 정말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한 달 전 강아지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었는데 왜 떠났을까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좀 못된 사람 보고 개짐승보다도 못하다 하죠. 강아지나 짐승,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사람이 하나 죽어나가려고 그러면 짐승이 대신 죽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안 좋을 때 아마 안 좋은 기가 우리들이 말하는 이제 악기라 그러죠. 악기가 들어왔다가 강아지를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본인 대신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던 강아지가 갑자기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낫는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키우던 그 강아지가 일명 말하자면 그대를 되게 지켜준 것 같아요. 부모 형제도 가는 길에 죽음 앞에는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는 본인이 앞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 좋은 길을 이 강아지가 대신 살을 받고 갖는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집에서 반려견이 그렇게 안 아팠는데 갑자기 본인이 아파서 며칠 앓고 일어났다가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던 강아지가 밤에 갔다는 거는 그 집에서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대신 다른 동물이 갔기 때문에 대신 간 동물이 그 자리에서 있으면 자꾸 뭔가가 일이 잘 안 되고 우환이 자꾸 들고 뭔가가 자꾸 허무하고 자신이 자꾸 처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집을 안 살고 다른 데로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기운을 가지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을 이사하라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 영전사진은 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영전사진은 이제 3호제 지낼 때
그거는 이제 거의 다 상천시키거든요. 태우거든요. 그래서 영전사진은 액자를 빼가지고 액자를 빼시고 사진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물가에나 어디 이제 계곡 같은 데는 요새 산불 조심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강가나 물가 같은 데서 좀 태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영전사진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길을 떠날 때 나의 모습이 이거였다. 너희들 잊지 말고 이 모습을 너희들 눈에다 담고 나 가는 길에 나 요렇게 깨끗하게 웃으면서 가는 거니까 나를 잊어라는 뜻으로 영전사진을 앞에다 두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인도해 주는 거니까 그 사진과 같이 태워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갖고 계셨으니까 영전사진은 없애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관은 아닙니다. 태우세요. 열심히 제가 일하면서 짬짬이 시간 내서 이렇게 내가 한 번씩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우리 댓글 영상은 계속 내가 할 거야. 네. 궁금한 거 풀어드리는 게 내 의무잖아. 그러니까 계속 할 겁니다. 알았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올리세요. 구독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방 갑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춘자가 웃는 얼굴로 좋은 영상 가지고 다음 컨텐츠에 내가 다 나타날 때 행복하게 내가 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